있잖아요. 주변을 보면 왜 어떤 사람들은 뭘 해도 다 잘 풀리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기회를 못 잡는 것 같을까요? 이게 단순히 운이나 재능 탓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공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숨겨진 게임의 법칙 같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게임에서 이기는 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불공정한 이점에서 시작해서 생존자의 환상, 그리고 사고방식의 전환, 이어서 나만의 추진력 만들기와 장기적인 게임까지. 자, 이렇게 성공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불공정한 이점. 과연 아주 작은 출발의 차이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항상 이기는 것처럼 보일까요? 참 궁금하죠. 근데 그 답이 정말 의외의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태어난 달이요. 자, 여기 알렉스와 존이라는 두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둘 다 2000년생이라서 학교에서는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알렉스는 1월생이고 존은 12월생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같은 학년이라고 묶여 있지만 사실 발달 단계는 전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알렉스는 존보다 거의 1년이나 먼저 세상을 경험했고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더 클 가능성이 높죠. 에이, 설마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겠어 싶으시죠? 근데 이게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프로 운동선수들의 생일을 쫙 조사해 보니까 1월에서 3월, 그러니까 연초에 태어난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걸 바로 상대적 연령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작은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분명한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진짜 심각한 문제는요. 이 작은 유리함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져요. 이걸 매튜 효과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체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알렉스는 당연히 경기에 나갈 기회를 더 많이 얻겠죠? 그럼 코치 눈에 더 띄고 더 좋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는 현상인데 비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금융,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생존자의 환상인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성공 스토리들,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우리가 보는 성공에 대한 그림이 심하게 왜곡된 건 아닐까요? 정말 핵심적인 말이죠. 우리는 오직 승자만을 봅니다. 미디어든 책이든 SNS든 온통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뿐이에요. 그럼 그 성공을 향해 똑같이 도전했다가 실패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작가라는 직업을 예로 들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공한 작가 1명, 그 뒤에는요, 책이 안 팔리는 작가 100명, 출판사조차 구하지 못한 작가 1만 명, 그리고 아예 원고를 완성하지도 못한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나 있다고 해요. 성공 확률이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단 하나의 성공 스토리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실패의 공동묘지가 있는 셈입니다. 이런 걸 바로 생존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논리적인 오류죠. 이 편향 때문에 우리는 성공 가능성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아주 체계적으로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승자들의 빛나는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었지만 결국 실패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좀 답답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우리 내면의 사고방식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드웩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고정형 사고방식. 이건 뭐냐면 내 재능이나 지능은 딱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까 봐 도전을 피하고 항상 똑똑하게 보이려고만 하죠.
반면에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내 능력은 노력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성장의 발판으로 여기고 실패를 통해 더 똑똑해지려고 하죠. 이 말이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됸 교수가 아이들에게 어려운 퍼즐을 줬을 때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은요, 자기가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 대신, 와, 나 지금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성장형 사고방식을 이용해서 마치 복리이자처럼 점점 불어나는 긍정적인 추진력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핵심 습관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마이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딱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일주일에 3번만 운동하자.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운동을 시작하니까 담배를 덜 피우게 되고 잠도 더 잘 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 에너지도 넘치고 생산성도 올라갔죠. 심지어 건강을 생각해서 요리까지 시작하면서 돈도 아끼게 됐대요. 보세요. 운동이라는 단 하나의 습관이 마치 도미노처럼 다른 좋은 습관들을 줄줄이 끌고 온 거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 심지어 생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바로 승자 효과라는 건데요. 한 실험에서 쥐들을 싸움 붙여봤더니 한 번 이긴 쥐는 몸에서 자신감과 관련된 호르몬이 팍 뿜어져 나와서 다음 싸움에서도 이길 확률이 확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한 번 맛본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뇌는요, 이게 진짜 승리인지 아니면 내가 승리했다고 이식하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승자의 효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했어요. 아, 실패했다. 가 아니라 그래도 말을 거는 두려움을 이겨낸 건 작은 승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 뇌는 진짜 승리한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뇌를 해킹하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개념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 작고 꾸준한 행동들이 모여서 어떻게 상상도 못할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가장 강력하고 직관적인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A. 당장 10억 원을 받는다. 아니면 B. 오늘 10원을 받고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그 돈이 2배가 되게 한다. 아마 대부분은 고민도 안 하고 A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 복리의 무서움을 알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20일째가 됐습니다. 10원이 얼마나 됐을까요? 겨우 524만 원 정도예요. 10억 원에 비하면 이건 뭐 턱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에이, 이거 해봤자 별거 없네 하면서요. 왜냐면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진짜 마법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30일째 되는 날, 과연 이 10원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무려 53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와, 정말 믿기지 않죠? 이게 바로 복리, 즉 기하급수적 성장의 무서운 힘입니다. 진짜 큰 결과는 항상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사람에게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죠. 이 그래프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밥이라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는 과정인데요. 그가 처음 1억 원을 모았을 때에는요, 그 돈의 75%가 순전히 자기 노력, 그러니까 월급 모아서 저축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자산이 10억 원으로 불어났을 때를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제는 자기 노력은 25%뿐이고 나머지 75%는 돈을 벌어온 것, 바로 복리 이자였다는 거죠. 처음에는 내 노력이 거의 전부지만 이걸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시스템이, 복리가 나를 위해 일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1달러를 넣으면 40년 뒤에 10달러에서 25달러로 불려서 돌려주는 마법 상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상자에 돈을 얼마나 넣으시겠어요? 아마 전 재산을 넣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마법 상자는 사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상자의 이름은 바로 꾸준함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마법 상자에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